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로로쌤입니다. 자, 2021년 3월 31일 수요일, 3월의 마지막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서 다우지수, 자, 좀 쉬어가는 모습 그대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자연스럽죠. 대규모 인프라 투자 발표를 앞두고 그냥 쉬어가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도 한 차례 하락 후에 반등 그리고 이중바닥선 움직임 지금 잘 그리고 있다. 여기서 조금 더 밀려서 요 구간까지 내려와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등은 조금 잘 나와주고 일단은 21선 위에 올라탈 때까지는 아직 안심할 수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중바닥선 움직임이 나오면은 제대로 22,400까지도 밀릴 수 있는데 지금 잘 버텨주고 있는 편이다. 그리고 눈치 보기 하고 있는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의 인프라 투자가 이제 기본적으로 도로, 고속도로, 그리고 교량, 그리고 항만 이런 인프라 재건 쪽에 가장 큰 비중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노인, 장애인 이 돌봄 쪽으로 해서 4천억 달러, 그리고 주택보조 쪽으로 3천억 달러, 제조업 쪽으로 3천억 달러 이런 식으로 많은 부분, 전력망이나 초고속통신망 다 포함이에요. 수도 시스템 이런 부분 다 포함해서 지금 3조에서 4조 달러 얘기가 나오고 있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다시 한번 발표 나오는 걸 봐야 되고, 기존의 부양책 1조 9천억 이런 부양책 같은 경우는 그냥 돈을 풀어주겠다라는 거는 이제 공화당에서는 반대를 하는 입장이에요. 공화당에서 이거 규모가 너무 큰 거 아니냐. 미국의 재정 상태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민주당은 일단 풀고 보자. 먹고 살고 보자라는 얘기고 그 돈은 부자 증세를 통해서 법인세 인상부터 시작해서 부자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충당하자라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근데 이번 인프라 투자 같은 경우는 공화당에서도 어느 정도는 이제 서로 이제 얘기가 좀 잘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공화당에서도 이제 인프라 투자 같은 경우는 애초에 트럼프가 공약했듯이 이쪽을 이제 공화당에서도 무작정 반대하기는 애매해요. 근데 이제 찬성은 하더라도 이게 규모가 커지면은 얘기가 나올 수는 있겠죠. 인프라 투자는 좋은데 이거 규모가 너무 크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부양책 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 돈 다 충당이 안 된다. 이거 미국에 만약에 이 부분이 실제로 우려감 갖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도 얘기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려감은 공화당에서 반대하는 부분을 생각하는 것이고 그래도 그냥 부양책보다는 인프라 쪽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더 중요한 우리나라 쪽으로 넘어와서 우리나라도 그냥 쉬어가는 흐름입니다. 61선 돌파 시도 나왔는데 돌파 시도 나온 것만 해도 괜찮습니다. 기존에도 꾸준히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4월 만기까지는 큰 기대감 없고 박스권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이렇게 이제 2950포인트에서 3150포인트가 박스권인데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50 정도 더해주면 됩니다. 만약에 2950 흔들기 나오면은 2900포인트 흔들기 정도까지 나올 수 있고 위쪽으로 가면 한 3200까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위쪽에 포지션 구축해 놓은 게 3100포인트 정도의 이제 저항을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를 넘어가기는 3200포인트 정도의 저항을 만들어 놓고 있다. 그러니 그냥 박스권을 돌파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장 큰 기대감을 갖기보다는 하단을 건드리지 않고 위쪽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3100쪽에서 한번 3200쪽에서 한번 걸릴 수 있는 자리가 있다. 그래서 무작정 위로 가기보다는 위에 이렇게 저항 구간이 있다라는 정도 알고 계시면 된다. 그래서 제한적인 상승, 제한적인 하락. 하지만 이제 하방향 쪽을 자꾸 건드리면 밑에 한번 이탈했다가 복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좋지 않다. 하방향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잘해줬다라고 했어요. 밑에 2950 건드리지 않고 저점 매수세 나오면서 반등을 잘해줬습니다. 코스피가.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양호하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 후에 횡보하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10월 달에도 수급 때문에 기관이 시장을 누르고 이렇게 하방 쪽으로 이제 하락 밴드를 구성하다가 이 밴드를 위쪽으로 이제 돌파가 강력하게 나오면 가장 좋겠지만 이 정도 힘은 아니다. 눈치 보기 하면서 횡보하면서 진행돼도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는 돌파할 수 있다. 그 후에 좋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현상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락 추세로 밴드를 그리고 있었는데 이 구간을
힘으로 돌파는 제일 좋아요. 그런데 힘으로 돌파하기가 쉽지 않다. 지금 눈치 보기를 할 가능성이 있으니 반등 나온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가지만 않으면 되고, 내려가더라도 21선에서 유지해주면은 괜찮다. 이렇게 해서 횡보해도 괜찮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더 강하게 껌딱지처럼 붙어서 950포인트 전후에서 횡보를 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시장은 지금 3월 중순부터 해서 3월 선물 옵션 만기부터 해서 회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을 지켜주고 있죠. 저점 매수가 나오고 반등, 1차 반등, 휴식 구간인데 가격 조정을 안 받고 옆으로 횡보하면서 쉬고 있다. 이 말은 코스닥이 다시 한번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제한적인 반등, 그리고 하락해도 제한적인 하락, 이 정도에서 박스권. 코스닥은 이제 기대감이 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3월 하순에 조금 쉬었으니 4월 되면은 이제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21선을 터치하고, 그리고 이 하락 추세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를 받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그냥 위로 올라가느냐 싸움이다. 이 부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 동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오늘은 이제 선물 쪽으로 해서 매수를 하면서 이제 개장 초에는 이제 강세를 보였었는데, 중국장이 조금 개장하고 좀 밀리고 하면서, 그리고 이 기관 쪽에서 계속 매도를 하고 있으니까 외국인들도 이제 귀찮은 거예요. 왜 우리가 굳이 한국 증시를 외국인들이 올려줄 필요는 없잖아요. 기관이 저렇게 매도하는 걸 우리가 굳이 파생으로 올려주고 수급으로 올려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라고 해서 외국인들도 이제 굳이 지금 오늘은 매수를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매수하고 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이제 내줬습니다. 그래서 선물 같은 경우에는 오전장에는 거의 2,000계약 가까이 매수를 하고 있다가 그냥 오후장에 그냥 쭉 밀어내렸습니다. 이제 오전장 하반부터 해서 아예 그냥 마이너스 전환이 됐는데, 큰 물량은 아니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금융투자랑 연기금 이쪽에서 굳이 이렇게 매도 나오는 날은 매수를 강력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투신 사모펀드 이쪽에서 매수가 들어오면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투신하고 보험이 매수가 들어오는데 오늘은 사모펀드가 매수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매수 매도도 아니고 계속 갈팡질팡하는 정도다. 이쪽도 지금 반신반의 하는 거예요. 무작정 끌어올리기보다는.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 동향은 기존보다는 개선됐는데 이제 좀 정신 차릴 때가 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기관들도 적당히 해야지 지금 과하다는 걸 본인들도 좀 느끼고 있을 겁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슬라의 LED 헤드램프 공급하는 게 좀 이슈가 됐죠. 그래서 최초로 공급한다라고 하는데, 기존에는 이제 어떤 이슈에 있었든 이제 삼성전자가 이 부분에서 테슬라에 공급을 못해서 이제 올해 하반기에 나오는 신차부터 아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하나 미국의 NTF 이제 대체불가 토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상화폐의 대항마가 되지 않느냐라고도 하는데, 이 거래 플랫폼 업체인 슈퍼레어가 모집한 펀딩에 투자자로 참여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삼성전자 이슈가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수령 과정이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거의 이제 진폭이 거의 없죠. 요즘에는 이제 거의 그냥 쭉 그냥 홍보만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해소가 되면 아래로 내려갔다 올라올 것이냐, 그냥 바로 위쪽으로 갈 것이냐 싸움이다. 결론적으로 삼성전자는 이 박스권으로 다시 회귀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9만 원을 넘어가야지 10만 원 위쪽으로 넘어가서 10만 원대를 볼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대체불가 토큰 이 펀딩에 투자자 참여한 부분 때문에 갤럭시 하모니트리나 최근에 좀 굉장히 핫한 상황이죠. 갤럭시 하모니트리나 M게임 같은 경우가 조금 움직였는데, 오늘 관련주 정도로 그냥 참고해서 알고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 아모레퍼시픽 전일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종목이 이제 최근에 연일 상승을 했기 때문에 상승이 정체되면 조금 비중을 좀 줄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조금 쉬었죠. 그래서 이건 끝났다가 아니고, 상승이 끝났다가 아니고 조금 쉬는 구간에 만들 필요 없다. 이격이 이만큼 벌어져 있잖아요. 21선이 이제 24만 원 부근에 있고, 얘가 올라올 때 기다릴 것이냐, 아니면 11선 정도로 이제 올라오기 전에 좀 횡보하면서 쉬다가 올라갈 것이냐, 이 싸움이 되겠죠. 그래서 쉴 때가 됐다라고 말씀드렸고, LG생활건강이나 이런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해서 화장품 관련주들 좀 쉬고 있던 종목들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중바닥성 움직임 마치고 21선 올라서 61선 탈환 그리고 지지력 테스트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정도는 지켜줘야 여기서 횡보 정도 나와줘야지 다시 한번 위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잠시 쉬는 구간 정도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꾸준하게 추세적으로 올라오다가 이제 20만원 돌파한 다음에 잠깐 휴식 구간이죠. 그래서 요 신세계 인터도 21선 여기 다시 한번 넘어가면 또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다. 그러니 쉴 때는 그냥 쉬게 놔두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화장품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코스맥스나 이 뭐 한국콜마나 이런 종목들도 최근에 이렇게 올라온 종목들은 쉬어야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휴식 잘 취하고 있죠. 코스맥스 같은 경우도 크게 안 밀리고 21선이 올라오는 거 기다리면서 옆으로 횡보하면서 쉬고 있다. 작년에 조금 어려웠던 뭐 섹터들 전체적으로 다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화장품주가 살아나면 여러분들 그 먼저 올라간 종목들 못 잡았을 경우에 연우 같은 경우 그냥 뒤늦게 보는 종목으로 괜찮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 25,000원 요 구간 수렴할 때 매수하시면 다 바로 위에 28,000원에서 28,500원 구간 목표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 또 점프를 했죠. 최근에 화장품주가 올라오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항상 패턴이에요. 연우가 같이 올라가면 몰라도 얘만 못 올랐다. 화장품 관련주도 오르는데 그러면 용기업체가 그냥 가만히 있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후발주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인프라 투자 기대감으로 해서 뭐 그동안 뭐 많이 설명드렸으니 간단히만 설명드릴게요. 하나솔루션 비롯해서 이렇게 바닥권에서 이제 조금 바닥 탈피해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는데, 하나솔루션은 5만원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 최근에 상승할 때마다 거래량 조금씩이라도 실어주는 거 양호하다. 5만원 넘어가면 다음 5만 5천원, 5만 5천원까지 제압해야지 이제 새로운 시세를 또 만들 수 있다 말씀드렸고, 하나솔루션이나 뭐 OCI 같은 경우 같이 보시면 되고, 가급적이면은 해외에 통하는 기업들을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풍력도 뭐 CS윈드나 이런 종목들, 삼강 M&T랑 뭐 이런 종목들 많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CS윈드도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고, 삼강 M&T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먼저 올라와서 좋은 모습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려서 이건 22,000원 넘어가면 다시 한번 또 이제 새로운 시를 또 만들어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친환경 관련주들 같이 한번 보시고, 건자재 쪽 항상 같이 보셔야 된다. 인프라 투자할 때 항상 뭐 얘기 나오는 게 건자재주다. 그래서 시멘트, 레미콘 가장 기본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성신양해가 보통은 이제 대장으로 많이 나서기 때문에 좀 몸무게가 가볍습니다. 성신양해가. 그래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좋은 움직임 보였고, 쌍용양회 같은 경우는 이제 몸집이 조금 무거워요. 성신양회보다는. 그래서 좋은 모습 보였지만 성신양회가 조금 더 뭐 예쁘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건 쌍용양회 아니면 성신양회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한일시멘트 같은 경우도 있고 레미콘 쪽으로 유진기업 같은 경우도 굉장히 탄탄한 기업이다라고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절충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쪽 시멘트 레미콘 뭐 본다라고 하면은 보통 성신양회 많이 보고, 그리고 쌍용양회, 그리고 쌍용양회 대신 이제 성신양회 하나 봤으면 유진기업 같은 경우 를 같이 좀 이제 안정적인 기업으로 본다라고 누누이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건설주 볼 때 제가 이 기계주랑 같이 보면서 폐기물 관련도 함께 보시라고 누누이 설명드렸는데, 인선 ENT가 뭐 가장 뭐 기본적인 업체이고 YN텍, 코엔텍 이런 종목 보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투자나 이런 부분 나올 때, 건설 쪽 나올 때는 항상 같이 보시면 돼요. 이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랑도 연관이 있고 또 시멘트가 뭐 재고 부족이다 이런 얘기까지 최근에 나오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주들 뭐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테마성으로는 이 뭐 그렇게 썩 달갑지는 않은데 러시아 백신인 이제 스푸트니크 V가 한국 등록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러시아 대사관에서 들렸죠. 그래서 뭐 바이넥스나 뭐 이수앱지스 같은 종목이 오늘 뭐 멋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이넥스는 최근에 급락했다가 올라오는 거고, 이수앱지스가 기본적으로 좋았었죠 그동안. 그래서 이수앱지스 같은 경우가 이 러시아 백신 쪽으로 이제 최근에 많이 올라왔는데, 여기서 이제 뭐 15,000원을 넘어가면 추가적인 뭐 새로운 시세를 만들겠지만 지금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으니까 좀 굳이 이 종목을 보는 것보다는 좀 밑에 있는 종목들 보시는 게 좀 낫지 않나 싶어요. 기존에도 음식료 쪽 많이 말씀드렸죠. 농심 같은 경우도 밑에서 벅벅 기고 있는데 이 종목이 작년에 기생충 테마로 많이 올라서 지금 휴식 구간이다. 그래서 보시면은 작년에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기생충 테마로 해서 이제 올랐다가 휴식을 취하고 있다. 그래도 다 내주지 않고 어느 정도는
이제 뭐 한 20% 정도는 오른 상태로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농심이 지금 휴식 구간이라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조금 더 몸놀림이 가볍고 이제 기업 이미지 좋은 오뚜기 같은 경우를 예시로 들었죠. 그래서 뭐 가뚜기라고도 뭐 불리면서 오뚜기 같은 경우가 있다 했는데 벌써 60만 원 저항 두들기고 다시 한번 쉬는 모습이죠. 그래서 쉴 때 매매하시라고 했어요. 아니면은 좀 작은 종목으로는 해마로 푸드 서비스 같은 경우나 한국 맥널티, 우양 같은 경우 말씀드렸는데 해마로 푸드 서비스도 오늘 뭐 쭉 올라갔다가 뭐 다시 밀려 내려왔고, 그리고 한국 맥널티는 이제 마켓컬리나 이런 쪽하고 테마로 엮이면서 또 멋진 모습 보였죠. 11,000원 이 구간 안착 못하면 이거 다시 한번 밀리게 돼 있습니다. 만원 부분까지는 참고하시면 되고 11,000원 유지해주면은 추가 상승 보시면 되고, 그래서 뭐 신규 매수보다는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이다 보시면 되고, 우양 같은 경우도 간편식하고 핫도그 쪽으로 많이 말씀드렸는데 7,000원 이후간 계속 건드린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한 번 건드렸고 이번에도 7,000원 구간 저항인데 이 구간을 넘어가야지 새로운 시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정부에서 뭐 저출산 쪽으로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딱히 뭐 대책이 있는지까지는 모르겠어요. 실용성이 있는지까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구조적으로. 지금 심지어 코로나 때문에 뭐 결혼이나 뭐 출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뭐 역대 최저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야간에도 뭐 9시, 10시 이렇게 거의 뭐 통금 시간을 정해준 것과 같죠. 그러다 보니 뭐 전체적으로 이게 뭐 정책을 펼친다고 실용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애초에 그냥 뭐 코로나 영향력으로 해서 어려운 구간으로 점차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 경제적인 여건도 그렇고. 그래서 아가방 컴퍼니나 뭐 제로투세븐이나 이런 종목들이 장중에 반짝하고 다시 다 내려왔어요. 3,800원 요 구간 넘어가야 아가방 같은 경우는 위쪽으로 올라갈 수가 있고,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뭐 12,500원 저항까지만 딱 건드리고 뭐 하락 전환했죠. 그래서 21선 구간에 있는데 조금 쉬고 나서 가격 조정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조금 기간 조정을 받고 나서 그 후에 다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의 저출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니까 이 부분은 꾸준히 뭐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리고 요즘에는 뭐 캐리소프트라던가 아니면은 뭐 아기상어 쪽 뭐 삼성출판사는 최근에 많이 올랐으니까 오늘은 이제 토박스 코리아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조금 움직였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이 또 뭐 난리죠. 일본에 그리고 독도 영유권 이 부분을 계속 뭐 교과서에 싣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러면은 항상 나오는 게 모나미 같은 경우가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모나미, 신성통상, 하이트진로홀딩스를 중심으로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모나미 같은 경우가 오늘 최근에 좀 어려운 모습 보이다 오랜만에 21선까지 61선, 21선 있다 21선까지 이제 조정받고 올라왔죠. 그래서 뭐 지수 같은 경우도 61선 최근에 이렇게 저항받은 종목들 저항받은 다음에 21선까지 내려와도 된다. 근데 이만큼 안 내려왔다고 했죠. 코스닥은 내려오지 않고 여기서 승부한 겁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한 차례 올라갔는데 돌파는 어렵습니다. 모나미는 5,500원을 넘어가야지 새로운 시세를 만들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신성통상이나 뭐 하이트진로홀딩스 같은 경우도 같이 보시면 되고, 그리고 시장이 좀 돌아서고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못 올라가는데 뭐가 돌아서느냐, 안 내려가는 것만 해도 좋은 거죠. 지금은 쉬어야 되는 구간에서 내려가지 않고 있다, 밀리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보시면은 감사의견 적절 이런 부분 계속 말씀드리는데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에 시장에 조정을 한 번씩 주는 구간이 3월 말부터 해서 4월까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는 개별적인 종목들만 내려가고 시장에 크게 감사보고서 가지고 우려감을 나타내거나 하는 움직임은 아니죠. 오히려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감사의견이 적정이 나오면은 상승하는, 오늘도 뭐 코디엠, 디지털옵틱 이런 종목들이 올랐는데 좀 이례적인 현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출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감사보고서는 참고하시고, 그리고 베스파 같은 종목이 좀 특이한 게 최근에 좀 좋은 모습으로 올라오다가 오늘 자사주 처분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안 밀리죠. 이 종목이 오늘 뭐 26,500원은 뭐 기본이고, 사실 여기를 이탈해서 23,000원 부근을 향해서 내려가도 고점 부근에서 자사주 처분한다는 소식은 당연히 그렇게 썩 달가운 소식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물론 규모가 어마어마하진 않으니까 이 정도로 뭐 마무리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은 처분했다라는 것 자체가 마음에 안 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버티고 있다라는 건 시장 방향성이 양호하게 돌아서고 있다라는 거
보여주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도 지금 시장이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미국의 부양책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기대감을 좀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려감을 갖기보다는 이제 3월 중순부터 해서 한 차례 1차 반등 나왔으니 4월에는 제대로 된 반등 후에 제대로 돌파와 이제 상승이 나오는 4월에는 좀 기대감을 좀 가져보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수급 동향 자체에서 4월 이제 만기. 근데 이번 만기는 내일이 벌써 4월이죠. 그래서 4월 첫 거래일이 목요일이기 때문에 만기가 굉장히 빠릅니다. 다음 주가 만기예요. 그래서 4월 되자마자 뭐 일주일 만에 만기가 돌아오니까 빠른 만기 이후에 이제 코스피도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차 목표, 코스피는 1차 목표가 3,100포인트고 2차 목표가 3,200포인트예요. 그래서 1차에서 끝날 거냐, 2차까지 갈 것이냐 이 싸움이고 어디까지 가도 상관없습니다. 이 구간이 끝나고 수급적인 부분이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돌파해서 가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 기금리가 한 달 연기금에 이제 주식 비중 확대 부분을 한 달 연기한 부분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시장이 상승하는 부분에 조금 더 이제 부담을 주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한 달 연기를 했는데 선거 이후로 연기를 했는데 뭔가 조금 더 융통성 있고 좋은 정책이 나오지 않는다라면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응징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책을 좀 유연하게 좀 탄력적으로 이제 구성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너무 경직돼 있는 그리고 규제만 너무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워낙 이제 투자자분들이 스마트해지셨으니까 좀 같이 응징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건의도 하시고 해야 국가에서도 조금 이제 알아먹으니까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